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5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빌딩 전문 중개법인을 설립하신 최강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니까 중개법인 설립하시고 난 다음에 파격적인 중개 수수료를 제시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 업계에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제시를 하신 건가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래 금액의 0.2% 금액인데요. 우리가 서 기자님도 뭐 부동산 거래 해보셨겠지만 이 수수료 구조가 0.9부터 그다음에 0.7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상한이 0.9%.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빌딩 거래 같은 경우는 예. 0.9 이내에서 이제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딩의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업자들이 받는 수준이 0.7 내외 요 정도이기 때문에 0.2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금액이죠. 그렇네요. 거의 반의 반,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0.1이라는 게 절대적으로는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그 작은 돈은 아닐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빌딩 거래에만 이제 집중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 빌딩 거래만. 예, 예.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100억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2% 0.2%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양쪽을 다 중개를 하게 되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건에 4천만 원, 100억 빌딩 거래에 4천만 원을 받을 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절대적으로는 작은 돈은 아니다. 네. 또 상식적으로도 그게 리즈너블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이게 빌딩 중에서도 이제 저는 매매 거래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이 매매 아니면 임대차 네. 이런 구조인데 임대차는 제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제가 주변에 이렇게 그 자문을 구해본 결과 임대차는 매매에 비해서 이게 노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시간 경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그래서 매매를 적당한 매도자 구해서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잘 연결시켜 주면은 그 정도 보수는 0.2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그 빌딩을 하나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임차인들을 넣는 이런 과정들까지 하기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과정이다 보니 예, 역량도 그냥 부족하고 수수료도 이제 더 받아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개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20여 년 또 25년 차 네. 변호사님이라 들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매에 집중하겠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약간 고객들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그 뭐 변호사로서 소송도 하고 자문도 하지만 이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빌딩 거래가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중개법인 거래 입회하는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 서비스를 보면서 야 저게 과연 그 0.7% 정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느냐. 10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한쪽당. 예. 그런 수수료를 고객들이 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막 좀 하소연을 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좀 보수를 깎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빌딩 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를 낮추더라도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자문을 해드리고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매매에만 한다고 하면 기존의 기존에 축적된 경험을 활용을 해서 네. 확실하게 괜찮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근데 0.2% 하면 반의 반 정도. 그러니까 일반 다른 경쟁사들에서 반의 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시면 주변 경쟁 업체들은 좀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네. 좀 환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네네. 좀 주변 반응은 좀 어떤지요? 일단 뭐 그 아직은 뭐 영업을 채 시작하기 전인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 많은 어떤 반응, 기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은 느끼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기존의 고객들, 건물주들을 한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참 이렇게 환영을 하는 편입니다. 기대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뭐 그동안 이제 저를 이렇게 믿었던 이제 신뢰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수수료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투명한 그런 거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중개 서비스의 좀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제 걱정도 많죠.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어떤 기득권이 강한 직역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저희 변호사 업계도 밥그릇 지키기에 네. 강하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계도 이제 그런 분야라서 혹시 뭐 반발이 좀 거세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 또 제가 이게 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빌딩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골목 상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 골목 상권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를 거래하는 우리가 곳곳에 골목길에 있는 그런 이제 중개업소들이 될 텐데 그런 중개업소들이 하는 그런 또 일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큰 반발이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 수수료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아무래도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수수료 체계 하에서도 굉장히 이전에 수수료 체계 하에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니까 국토부가 수수료를 좀 낮췄는데.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반값 수수료를 또 제시하는 업계에서 좀 이 중개 수수료 관련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의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이 거래하는 고객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 너무 커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토부가 이걸 조금 낮췄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중개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걸 아예 확 깎아서 반값 중개 수수료 이렇게 내겠다 하는 이런 또 표방하는 업체들도 좀 있었어요. 좀 이 반값 수수료 이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쪽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중개 업계 입장하고 또 소비자 입장 이런 부분들이 막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 고문 변호사를 한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그다 이제 그런 경험으로 해서 이 수수료 문제도 많이 소송으로 많이 다루고 또 느낄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보면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는 외국에 비해서는 참 낮은 편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국 같으면은 한 3% 내외거든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9%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인데 그거는 최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저는 조금 시장 경제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게 토지의 어떤 거래, 공법상의 뭐 규제를 풀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0.9는 현실적으로는 낮은 수수료다. 따라서 좀 높여야 된다. 그 부분은 중개업계 입장은 상당히 맞다라고 봅니다. 높이는 게 맞다. 낮- 상한을 높이는 건 맞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유륜 높이되 그 중개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질서 이런 부분들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그렇죠. 지금 그동안 우리가 뭐 사실 뭐 거의 상한에 맞춰가지고 담합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친목회 같은 거 이런 거 네. 만들어서 담합하고 뭐 거기 이게 그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불공정한 부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배제하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강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반값 수수료 문제 그렇죠. 이런 또 문제는 더 세게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수수료 최고 수수료를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다시 말하면 어쨌든 그 최고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그 룰 하에서 나머지 얼마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자율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개업자들이 그 단체로 반대한다든지 협회 차원에서 못하게 찍어 누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반값 수수료를 내건 그 업체들을 가만 보면은 대부분 다 상품 자체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이렇게 좀 규격화된 상품들이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루틴화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만약 0.6을 내면은 그 6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중개업자가 600만 원을 지불을 한 것이냐라고 소비자들이 못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의 반값을 표방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뭐 그 시장 경제에서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반값 업체들이 왜 좀 그 미우냐면 네. 밉다고 생각하냐면은 사실상 이제 이 워낙 수수료 경쟁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상 반값을 받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자기들만 반값을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광고하고 떠벌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조금 불공정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행동이 너무 좀 심하고 지나치고 이런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개업자들의 업계 입장이군요.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거래하는 물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경쟁되는 게 결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무튼 반값 수수료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굉장히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고 수수료율만은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 네, 네. 좀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게 시장의 경쟁 질서가 좀 형성되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좀 혁신적으로 그렇죠. 치고 나오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의 틀을 한번 깨고 나오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빌딩 중개로 한번 돌아와서 네. 이 기존 빌딩 중개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시려고 이 중개 법인을 따로 세우셨는지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중개 서비스, 네, 뭐 이런 뭐 중개 서비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개업체의 어떤 거래 형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그 개방적이지 못한 뭐 매도자 매수자를 끝까지 이렇게 그 분리시키고 매수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매도자한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고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 왜곡 이런 왜곡까지. 부분들이 거의 뭐 비일비재합니다. 빌딩 중개에 있어서요. 모든 중개에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중개업계 어떤 전반의 어떤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 소통 자체가 이제 그 정확하게 되지 않고 나중에 계약할 때 만나서 서로 클로징은 했는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개 사고, 분쟁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질서가 지금 혼탁하고 그 어지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개업계의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변호사로서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잘못해 놓으면 소송은 결국 변호사가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중개업을 직접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의사 왜곡 서로 간의 소통을 좀 정확하게 하고 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생각하에서 나중에 결정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네.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원칙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투명하게 거래를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겠다. 네. 그 부분에 집중하시겠다. 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겠군요. 어찌 보면 좀 변호사적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그 좋은 거래, 네. 그 잘한 거래는 그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고 그게 계약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거래를 가장 좋은 거래라고 변호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짚어주고. 계약서에 남기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너무 이렇게 투명하게 거래가 다 이루어지면 네. 변호사로서 들어오는 사건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뭐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농담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 참 부동산 거래가 그 어지럽고 혼탁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이 꼭 소송에만 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자문. 저는 이제 실무에서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변호사의 자문을 참 많이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고 거기서 또 저희 변호사의 비즈니스 이런 부분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수시로 자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파격적인 수수료로 일단 그 이목을 끄셨는데 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기존 업체들과 또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게 이제 빌딩이 이제 규모가 있고 네. 거래 금액이 이제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된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쟁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네. 그 세입자가 한 열댓 명 있어요. 그 빌딩이 건물에. 크니까. 예, 빌딩이 크니까. 근데 그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을 만약에 내보내고 뭔가 사옥으로서 뭔가 꾸밀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이 언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렇네요.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임차인을 위해서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 명도 정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하게 되면은 세입자 명도에 상당히 시간과 비용 예상 밖에 그런 시간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또 변호사적인 역할이 되고요. 그다음 또 만약에 그걸 지어서 지금은 뭐 3층짜리 단층 건물인 낮은 건물인데 그걸 고층으로 짓는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설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건축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오랜 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 실력 있고 유능한 여러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하고 유기적인 좀 협업 체계를 갖춰서 충실한 자문을 해내겠습니다. 꼭 이
중개나 아니면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 부동산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렇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예. 부동산 특히 이제 빌딩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각자 이제 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뭐 세입자를 좋은 세입자를 해서 그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런 니즈도 있고 또 사옥으로 쓰겠다 다 정리하고 또 재건축하겠다 이런 용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 자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되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25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그 빌딩 중개에서 좀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뀌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해 나가겠다.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이 부동산 그 서비스 이런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후진적이고 그 불투명하고 하는 그런 거래 구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게 소송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줘서 내가 손해 봤다. 그래서 중개업자나 뭐 중개협회나 우리 공제에 가입한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법원 도서관 가서 하급심 판결 같은 걸 검색해 보면은 중개 사고 이런 키워드로 만약 검색을 하게 되면은 수만 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중개 업무가 굉장히 거칠고 또 사고가 농후하고 빈발하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중개라는 것이 뭐 꼭 그 돈만 잘 받아주고 좋은 물건을 구해주고 하는 그런 소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고 나서 그 예상과 달리 뭔가 문제점이 없는 안전한 거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잘 살필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바꾸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중개 계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개 계약.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서 기자님도 한 번도 중개 계약을 해보신 적이 없을 텐데 네. 그 뭔가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면은 그 서로 간에 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개업자하고 뭔가 중개 의뢰를 할 때는 중개 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중개 의뢰해서 성사가 되면은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계약서를 안 쓰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각자 생각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네. 수수료 분쟁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냥 수수료 분쟁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의뢰를 했는지 하는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그 두 사람 간에 뭔가 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써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인데 이 중개는 계약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개를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수수료 분쟁 과연 내가 저 사람한테 중개업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개 의뢰를 받으면서 네. 계약서를 먼저 쓰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수수료에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0.1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방을 하고 그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게 수수료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가 거래가 되게 되면 얼마를 미리 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매수자와 매도자 이 사이의 거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 각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의 거래, 계약 네. 이런 부분도 미리 조금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고 가는 게 투명하게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반의 반값 수수료와 네. 그리고 이제 투명한 거래, 믿을 만한 거래로서 이쪽 빌딩 중개에서 뭔가 좀
이 관행들을 깨끗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